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중 총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4개월 남은 미국 대선 판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분위기 좀 자세히 알아보죠. 박홍민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 정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아마 이거 미국 현지에서도 지금 가장 큰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후보가 총선을 이 총격을 당하는 장면, 생중계됐던 장면 잠시 좀 보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want to really see something that said,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자, 교수님 지금 뭐 총격 장면 저희가 유튜브와 또 라디오로는 나가고 있는데 이 어제 속보를 접하셨을 거 아니에요, 교수님도. 이거 처음 소식 그렇습니다. 들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예, 뭐 사실 제가 다음 이제 며칠 후에 제가 살고 있는 미러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를 해서 예. 사실 공화당 전당대회에 관련된 이제 현지 분위기 같은 거를 할 이제 CNN 뉴스 카메라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뉴스가 터져가지고 예. CNN 카메라 뭐 테스트도 안 하고 갑자기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여기 사는 많은 사람들도 트럼프 지지 여부를 떠나가지고 큰 충격을 많이 받았죠. 예, 그럴 거예요. 아마 미국 국민들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또 성명을 좀 발표했던데 일단 미국 수사당국은 이 사건을 암살 미수를 규정했는데 이 단독 범행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배후 세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단독 범행이라고 이제 FBI는 발표했고요. 암살 시도가 확실하다고 공식 발표했죠. 예. 용의자가 이제 반자동 소총인 AR-15을 가지고 이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저격을 시도했고 또 용의자 차량에서 폭탄도 발견됐단 말이죠. 네. 근데 이 반자동 소총인 AR-15이 미국에서는 주로 학교, 교회, 상가 뭐 이런 데서 무차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게 총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해 목적이 있었다라고 확실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암살 저격범이 현장에서 사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문이 가능한 상황은 아닌데 이 사람 보니까 지금 공화당원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왜 공화당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격했을까? 혹시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까? 공화당 당원으로 등록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한국 같으면 이제 정당의 당원이 되려면 정당 당비도 내야 되고 이렇지만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고요. 온라인에서 한번 클릭만 하면 당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쉬워요. 그래서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공화당 코커스에 참여하려고 아니면 공화당 프라이머리에 참여하려고 당원 등록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 요거는 아주 크게 의미를 둘 필요까지는 없는데 예. 민주당 관련 단체에 정치자금 기부한 것도 있고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행적을 봤을 때는 예. 저희가 이제 유추를 해보는 거죠. 되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지만 한편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한테는 기부 안 하고 관련 단체만 기부하고 또 당원으로는 등록돼서 또 정치 활동을 좀 하고 예. 이런 성향이 있어서 이 용의자도 이런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가 강한 그렇지만 정치에 관심이 많은 이런 사람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또 다행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무런 건강에 해가 없이 사건이 일단은 마무리됐는데 중요한 건 교수님 앞으로 4개월 남은 미국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 한국 조간신문들 보면은 그 똑같은 사진이 일면에 그냥 아주 대문짝막나게 실렸어요. 지금 미국 현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손을 흔들면서 뒤에 이제 성조기가 나부끼는 이 사진이 지금 저희 신문에는 다 일면에 실렸는데 미국 분위기는 어때요? 이 사진을 두고. 예, 미국 신문도 이 사진을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예. 이 사진이 지금 매우 쓰임새가 좋은 사진인 것은 분명합니다. 소셜 미디어에도 벌써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유포가 되고 있고요. 예. 또 이후에 선거 캠페인에서도 아까 앵커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다시피 캠페인에서도 널리 많이 사용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죠.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진을 가지고 선거 판세를 확 뒤집을 정도
이 정도로 자극적인 사진이냐라고 했을 때는 약간의 의문이 있어요. 우선 그래요? 첫 번째로 공화당 지지자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 사진이랑 상관없이 여전히 지지를 할 거고요. 예. 민주당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사진이랑 상관없이 지지를 할 거죠. 다만 이제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냐 이거가 중요한데 이제 2020년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 그 자극적인 사진들이 많이 유포되면서 이게 이제 민주당에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많은 예측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까놓고 보니까 이 사진 때문에 중도층이 설득되지도 않았고 중도층의 투표율도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한 정치학자들의 연구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이 사건도 그리고 이 사진도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교수님, 저 일각에서는 이 암살 미수 사건, 특히 이 사진 한 방으로 미국 대선은 끝났다, 트럼프의 승리로 귀결될 거다, 뭐 이런 섣부른 관측도 있던데 그건 아직 아니다, 두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뭐 워낙 그 처음부터 예측이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좀 높다는 식으로 예측이 되어 왔기 때문에 예. 이게 뭐 판세를 완전히 뒤집을 정도, 이 정도로 표현될 정도로 강한 그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TV 토론에서 실수를 해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단 말이죠. 예. 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자진 사퇴 요구를 받아들여서 다른 후보로 바뀌면 이 사진의 영향력이 되게 거의 없어질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이 여전히 계속 나온다면 그렇다면 이 사진이 이제 많이 이제 이용되고 그것들을 이제 중도층 설득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되긴 하겠죠. 예,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교수님? 혹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좀 노쇠화하고 고령인 것, 그거하고 이 트럼프의 강한 이미지, 이게 좀 대비돼서 그렇게 보는 건가요? 현재 미국에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저께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일부러 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뉴저지로 이동을 해서 그쪽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오는 장면, 이걸 이제 실제로 녹화를 해가지고 그걸 또 생중계를 했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자기가 건재한 모습을 이제 광고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이제 죄송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랑 차별이 보인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거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게 이제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고 젊은 후보로 만약에 민주당이 바꾼다면 이 효과가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며칠 후에 위스콘신, 교수님 살고 계신 위스콘신에서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고 그러면은 트럼프가 이제 공식 후보로 지명이 되잖아요. 뭐 일종의 컨벤션 효과는 단단히 누릴 것 같은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가뜩이나 이제 고령, 뭐 노화 이런 걸로 지금 후보 교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진까지 그냥 미국 전역이 유포가 되게 생겨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교수님? 사퇴 압박이 많죠. 그래서 사실 이번 이제 암살 시도가 있기 전에는 그 사퇴 가능성이 저 같은 경우는 한 20-30% 정도 내봤는데 이제 사퇴 요구가 점점 더 거세질 거고 다음 주는 이제 전당대회 있으니까 당연히 컨벤션 효과가 있어서 트럼프 지지율이 약간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사퇴 요구가 좀 더 강해질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여론조사의 추이인데요. 지난번 토론을 망치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가 이제 첫 번째 발표했던 여론조사가 오차범위 바깥에서 트럼프가 이기는 게 나와서 지금 사퇴 요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후에 나왔던 여론조사들은 또 의외로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낮아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퇴 요구를 또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또 약간 흐지부지하고 지금 이런 움직임이에요. 그래요? 다음 주에 전당대회가 있고 난 다음에 컨벤션 효과가 진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있게 강하게 나온다면 사퇴 요구가 좀 더 강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퇴 가능성이 50% 이상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교수님은 현실적으로 후보 교체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저 가능성이 굳이 예측을 하라 그러면 50% 이상 되는 건 같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요, 교수님, 가정적 상황인데 후보 교체가 된다고 하면 누가 있습니까? 유력한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항마가 될 만한 사람은요? 지금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제 가능성 있는 후보는 첫 번째 이제 현재 부통령인 해리스 부통령이 있고요. 예. 이 부통령은 여성이고 소수 인종이죠. 아시안과 흑인 혼혈 여사 소수 인종이죠. 그리고 이제 그 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그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볼 수 있고, 예. 두 번째 가능성이 점치고 있는 인물은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하고 있는 게빈 뉴섬이라고 한 주지사인데, 예. 이분은 이제 남성이고 백인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해리스 부통령하고 게빈 뉴섬이 주지사는 둘이 완전 상반되는 이미지를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한 명을 고르면 다른 한쪽 그 지지자들이 좀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서 좀 약간 선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가장 높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이제 클린턴 전 장관이 다시 승판하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미셸 오바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가능성이 저는 낮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제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인지도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이제 지도자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해리스 부통령이 좀 더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 정치학과 교수인 박홍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